나치의 잃어버린 기술, 금지된 10가지 발명품. 첫 번째, 나치벨. 1944년 하부 실레시아의 깊은 숲속 데르리제라고 불리는 나치의 1급 비밀시설이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 지역에는 기이한 진동이 울려 퍼졌고 밤하늘에는 강렬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복합단지 내부에서는 거대한 사슬에 매달린 종 모양의 장치가 마지막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조차 비밀스럽게 속삭여지던 그 이름은 바로 글로케, 즉 종이었습니다. 이 장치의 정체는 제2차 세계대전에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높이 약 9피트, 폭 5피트의 이 기체는 현대 금속공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원통형 드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자룸 오이오라고 불리는 수은과 유사한 고밀도 물질을 회전시켰습니다. 에너지가 주입되면 이 혼합물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기이한 현상들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지역의 전력이 차단되고 동식물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며 중력에 이상이 생겨 빛조차 굴절되었습니다. 장치를 다루던 작업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노출로 인해 신체가 석화되거나 액체처럼 녹아내리며 죽어갔습니다. 나치 장교 야코프 슈포렌베르크의 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 종은 반중력을 제어하고 심지어 시간을 조작하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한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던 이 주장은 수십 년 후 폴란드의 연구가 이고르 비트코프스키가 시간 왜곡 실험과 공간 변이가 언급된 기밀 문서를 발견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 1945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와 과학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콘크리트 방에는 방사능 잔류물과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냉전 시기 양대 강국에 흡수되어 비밀 무기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나치벨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숨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투시 장치. 1943년 말 노르트하우젠 인근의 삼엄한 실험실에서 나치 엔지니어들이 기이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어, 즉 예언자 프로젝트라 불린 이 장치는 망원경과 비슷했지만 렌즈는 검은색 수정 물질로 되어 있었고 회전하는 자기고리가 프레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치는 금속 용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강철 뒤에 숨겨진 기어와 배선, 심지어 글자까지 투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치는 빛의 굴절이 아닌 분자 수준에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정밀한 자기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패망 후 이를 분석하려던 소련 과학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내부 렌즈 시스템이 공기에 닿자마자 가루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984년 한 동독 물리학자가 방사능 없이 장갑판을 뚫고 보는 나치 페리스코프에 대해 인터뷰했으나 방송은 24시간 이내에 중단되었고 그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지각 한계를 넘어선 이 시각 기술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세 번째, 콜드 제너레이터. 1945년 2월 프라하 외곽의 눈 덮인 시설에서 나치 기술자들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긴 것은 켈테안락의 27우어, 즉 저온 발전기였습니다. 체코 저항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장치는 연료나 열 없이 깨끗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였습니다. 이 기계는 가동 중에도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으며 주변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벽면을 얼음으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 열역학 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3년 7위 경매에서 발견된 나치의 설계도는 현대과학보다 수십 년 앞선 자기 엔트로피 조작 개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료도 폐기물도 없는 이 꿈의 에너지는 세상의 질서를 뒤바꿀 것을 두려워한 이들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파 마비 무기. 1944년 가을 베를린 북부 오라니엔 브루크 시험장에서 신체에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표적을 무력화하는 무기가 시험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샬브루프, 즉 소리파세라고 불린 이 실험은 인간의 청력 범위를 벗어난 저주파를 이용해 신경계와 장기를 공명시켰습니다. 10초간의 노출만으로도 대상자는 근육이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무기의 구성 요소들은 미국으로 이송되어 비살상 프로토타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대의 음파 무기조차 당시 나치가 도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이 공포스러운 기술은 기록에서 지워진 채 비밀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상기억 비행체. 1944년 12월 프랑스 국경의 레이더 요원들은 불가능한 각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비행 중에 삼각형에서 가느다란 실루엣으로 모양을 바꾸는 이 비행체는
메서슈미트사의 프로젝트 질버포겔, 즉 은빛 거울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전통적인 날개 대신 강자성 유체와 반응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젤 구조 위에 유연한 금속판을 겹쳐 만들었습니다. 속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자체가 스스로 모양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 비행체는 제트 연료 대신 내부자기 터빈을 사용해 소음과 배기 흔적 없이 부양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지하 경납고에서 발견된 동체 일부는 분석이 불가능한 젤라틴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대 항공 기술로도 구현하기 힘든 이 형상 변형 기술은 이미 70여 년 전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액체 장갑. 1945년 봄 블랑켄부르크 인근의 실험실에서 하우트 슈탈, 즉 피부 강철이라 불리는 혁명적인 개인 보호 장구가 테스트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물처럼 흐르지만 충격을 받는 순간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액체 금속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날아오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를 순식간에 분산시킨 뒤 다시 유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이 물질은 나노 자성 입자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2006년에서야 현대 방위 산업에서 전단 농화 유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일곱 번째, 사고 증폭기. 1945년 3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은밀한 연구소에서 게단켄 트래거, 즉 생각 운반자라는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은색 필라멘트와 수정 렌즈로 제작된 이 헬멧은 인간의 뇌파를 수신하고 증폭하여 전송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험 중에는 주변의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회전하거나 피험자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어내는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사고만으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이 시도는 피험자의 뇌출혈 사망사고 이후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동독의 기술 잡지에 이와 흡사한 장치의 사진이 실렸다가 순식간에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기계와 연결하려 했던 이 위험한 도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덟 번째, 레이더 은폐 피부. 전쟁 말기 페네 때 시험장에서 이륙한 한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였으나 전자기적으로는 완전히 투명해진 것입니다. 프로젝트 네벨하우베, 즉 안개후드라 불린 이 기술은 나노 크기의 철 입자와 탄소 중합체를 정밀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해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열로 변환했습니다. 현대 스텔스기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이미 40년대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점령하기 전 모든 시제품과 설계도는 파괴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아홉 번째, 유전자 표적 폭탄. 1945년 겨울 프로젝트 블루트 차이거, 즉 혈액 지침기라고 적힌 가죽 공책이 저항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나 도시가 아닌 특정 유전자 코드를 가진 개인만을 식별해 제거하는 생물학 무기였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이 병원균은 일반 대중에게는 무해하지만 특정 유전자 서열을 만나는 순간 활성화됩니다. 현대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흡사한 이 공포의 무기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과학의 산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은 종전 직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열 번째, 지하 잠수 열차. 폴란드 남서부 부엉이 산맥의 지하에는 프로젝트 리제, 즉 거인 프로젝트라 불리는 거대한 터널망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바퀴도 레일도 없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열차를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운터슈트롬반, 즉 지하 전류 철도라 불린 이 시스템은 진공 상태의 터널 속을 자기 부상으로 비행하는 캡슐 열차였습니다. 오늘날의 하이퍼루프와 거의 동일한 이 설계는 유럽 전역을 몇 분 만에 연결하려는 나치의 야심이었습니다. 현재도 이 복합단지의 일부 구간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음의 선로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 이 10가지 발명품은 단순히 미친 과학자들의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중력을 굴절시키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며 유전자를 추적하는 이 기술들은 현대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파괴되거나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에너지 독점과 의료체계,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믿는 철학적 경계 자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곁에 도착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누군가가 우리가 그 미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어둠 속으로 숨겨버렸을 뿐입니다.